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운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꽃과 나무인데요. 그래서 주택에 자연을 아름답게 입히는 조경을 설계할 때면 어떤 수종의 꽃나무를 어느 장소에 심을까를 크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꽃과 나무마다 품격과 상징성 그리고 기운이 제각각 다르고 그들이 내뿜는 기가 사람의 건강과 운수에도 좋고 나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의 안팎으로 생기가 잘 머물도록 조경을 하려면 꼭 심어야 할 나무와 피해야 할 나무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화초를 기르면서 알게 된 식물의 특성과 재배법을 정리한 강의 안에 양화소록과 화목의 품격을 9등급으로 나눠 설명한 유박의 화암수록을 참고하면 조선 상류층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정원을 생생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방송은 꽃과 나무의 상징성을 살펴 사람의 운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경 풍수에 관해 알아봅니다. 조경 소재로 흔히 쓰이는 것 중에 꽃과 돌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들조차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가는 임진강가의 절벽 위에 서 있는 화석정을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석정의 기문에 당나라 이덕유의 별장인 평청장의 기문에서 화석이라는 글자를 따와 이름을 지었다. 평청장을 남에게 파는 자는 나의 자손이 아니고 꽃 하나, 돌 한 개라도 남에게 주는 자는 아름다운 자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자명을 꽃과 돌의 집이라 지은 것은 조상이 애완했던 것이니 남에게 팔지 말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주택의 뜰에 나무를 심을 때 품격이 고상하고 운치가 빼어나 화암수록이 1등급으로 분류한 수종은 매화, 국화, 연꽃, 대나무, 소나무인데 매화는 비스듬히 기울고 성기고 여인 것과 늙은 가지가 기이하게 생긴 고매를 귀하게 여기는데 매화는 한평생 죽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돈벌 궁리만 하는 속인과는 달리 선비의 굳은 지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매화 사랑이라면 단원 김홍도를 빼어놓을 수 없는데 그는 집이 가난하여 더러는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 분재를 팔고 있었는데 매우 귀한 것이라 가지고는 싶었으나 살 돈이 없어 안타깝게 여기던 차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달라며 3,000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단원은 2,000냥을 들여 매화 분재를 덥석 사고 800냥으로 몇 마리의 술을 사서는 벗들을 모아 매화를 감상하는 술자리를 열었고 나머지 200냥은 쌀과 땔감을 사는 2,000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하루 생계조차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통 크고 멋스러운 단원의 일화를 생각하면서 양지 바른 마당의 중심부에 맑은 향기와 은은한 빛깔을 지닌 매화를 심으면 아마도 쓰라린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는 강인한 기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담장 아래에는 찬서리를 꿋꿋하게 견디는 국화를 심어야 제격입니다. 오상고절, 자연에서 삶의 진솔함을 배웠던 우리 조상들은 계절이 바뀌어 초목이 시들 때 홀로 찬란하게 핀 국화를 보면서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사는 은사의 풍물을 느껴왔습니다. 조선 중종 때 재상을 지낸 신용계는 국화를 매우 사랑했는데 어느 해인가 8화분에서 국화가 꽃을 피우자 부인에게 오늘 8명의 귀한 친구가 올 것이니 술상을 준비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되어서도 손님들은 오지를 않았고 부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자 좀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둥근 달이 떠올라 달빛이 교교하게 집안으로 흘러들자 그는 이제 손님이 왔으니 술상을 올리라고 말한 뒤 국화랑 마주 앉아 술잔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8화분의 국화에게 차례차례 술을 올리고 자기도 마셨습니다. 이와 같이 국화와 건커니 마시거니 하다 보니 나중에는 크게 취해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또 국화주는 수명을 연장시키고 몸을 가볍게 하는
신선의 음식이라 국화는 무병장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연명이 기거래사에서 읊었듯이 동쪽의 담장 아래에 십장상의 하나인 바위를 놓은 뒤 그 아래에 노란 꽃이 피는 국화를 다발로 심으면 해를 늘려 오래오래 산다라는 연년익수의 배치가 되어 건강과 장수의 기가 집안에 퍼집니다. 세 번째로 대나무는 곱게 자라고 항상 푸르고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조가 대쪽 같은 선비를 상징하고 대나무 중에서 검은 빛을 띤 오죽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앞마당보다는 뒷뜰의 경사진 곳에 모아서 심어야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잎들이 부딪혀 사각사각 소리를 내는데요. 성철 스님은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나무처럼 마음을 비우고 시련은 성장을 위한 마디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사군자의 상징보다는 집안이 무사태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심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상스러운 새인 봉황은 오동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고 봉황이 날라들면 태평성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뜰에 대나무 숲과 더불어 대문 밖 가까이에 벽오동을 심으면 두 나무가 짝을 이뤄 집안의 품위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봉황이 사는 곳을 사람이 살 이상향의 세계라고 생각해 마을 주산을 비봉산, 봉암산 등 봉자가 들어간 이름을 짓거나 봉황이 날라와 살도록 마을 어귀에 대나무와 오동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엄수록이 2등급에 제수하고 꽃의 왕으로 불리는 모란인데요. 모란을 현관 앞쪽에 심으면 집안에 부귀가 찾아옵니다. 모란은 꽃이 화려하고 풍만해 부귀를 상징하며 그런 이유로 신부의 애복인 원삼이나 화로새 그리고 혼례에 사용하는 병풍에 신혼 부부가 덮고 자는 이불과 베개에 많이 수놓아졌습니다.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의 마당에는 모란이 성년이라고 쓴 돌기둥 뒤에 무성이 자라고 추사의 글씨와 어우러져 화려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꽃 모양은 비슷하지만 앉으면 모란이요 서면 작약이라 하여 모란은 나무이고 작약은 풀이며 작약은 한번 성을 내면 3년간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하니 작약보단 모란이 더 정감이 갑니다. 그리고 6등급에 제수된 감나무도 뒷뜰이든 앞뜰이든 여유 공간에 심으면 장사와 사업운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일거리를 뜻하는 말이 일감인데요. 그래서 일감이 많다, 일감이 없다 라는 말은 감시자와 일사자의 중국식 도금이 같아 일을 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즉 감이 일이니 수영이 좋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일감, 즉 할 일이 많아져 가게와 사업이 번창한다는 뜻입니다. 또 양화수록에서 붉은 꽃이 만발하여 아낄만 하다고 한 배롱나무도 꼭 심어야 하는데요. 이 나무는 변하지 않는 마음, 즉 단심을 상징해 조상의 묘나 정자 그리고 향교의 뜰에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더위에 굴하지 않고 100일 이상 꽃을 피우기 때문에 자미화라고 부르는데 꽃도 예쁘지만 매끄러운 줄기가 꾸불꾸불 뻗어 관상수로도 품격이 높고 꽃말은 떠나간 벗을 그리워한다입니다.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전라도 감사를 지내던 중 잠이라는 어린 기생에 머리를 얹어주고 아끼자 사람들은 그녀를 정철의 호인 송강에서 따와 강하라고 불렀습니다. 도승지에 임명된 정철이 한양으로 올라가자 강하는 첫사랑에 대한 인연을 놓고 싶지 않았으나 혹시 자기로 인하여 정철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 10년 동안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철이 강계로 귀향을 갔다는 소식을 듣자 여자 몸으로 수천 리길을 걸어가 잠깐 동안 두 사람은 만났고 다시 헤어졌는데 임진애란이 일어나 다시 강계를 찾아갔을 때는
귀양에서 풀려난 정철이 이미 평양으로 떠나 만나질 못했습니다. 헛걸음을 한 강한은 평양 쪽으로 내려오다가 외적에게 붙잡혔는데 궁지에 물렸을 때 자신의 몸을 일본군 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바쳐 조선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몸을 더럽힌 것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정철을 모시진 못했고 소심이란 여승이 되어 억울하게 죽은 정철의 한을 푸는 데에만 여생을 바쳤습니다. 강한은 늙음하게 고양시 송감마을에 있는 정철의 묘를 돌보다가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철의 가혹함을 원망하며 그녀를 정철의 묘 근처에 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가까이 있던 정철의 묘는 충청도 진천으로 이장되었고 평생을 애줄타기로 사랑했던 강한은 함께 가지 못한 채 현재도 그대로 남아 뜨거운 여름이면 마치 피를 토하듯 붉은 자미아가 의기 강하묘라고 쓴 무덤 옆에서 피어납니다. 집안에 심으면 부정을 타거나 재물운을 꼬이게 만들어 피해야 할 수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목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능소와는 기피식물입니다. 사람도 몸을 밧줄로 묶어 놓으면 호흡이 어려워 고통을 겪듯이 나무 역시 덩굴 식물이 칭칭 감고 있으면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능소화가 줄기를 칭칭 감고 올라간 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나무가 느끼는 고통의 기가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건강운과 사업운이 나빠집니다. 또 버드나무는 늘어진 나뭇가지가 마치 상을 당하여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를 연상시키고 나아가 이별을 상징하여 남녀가 이별을 할 때면 여자는 잊지 말라는 사랑의 증표로 버드나무를 꺾어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버드나무는 꺾고지를 해도 잘 자라니 그 나무를 심은 뒤 가지에서 새 잎이 돋아나면 두고 온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해마다 새 잎을 돋는데 돌아갈 날은 기약이 없으니 남자는 버드나무의 잎 색깔이 짙어지면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으니 그래서 버드나무를 집 안에 심으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로부터 뜰 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곤란할 곤자가 되어 집안의 가세가 기운다거나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높이의 3배까지 뿌리를 멀리 뻗어 땅의 지기를 파괴하고 고갈을 시키니 정원에 꽃나무를 심을 때면 수목의 품격과 상징성을 잘 따져 조화롭게 심어야 집안의 생기가 증진됩니다. 그래서 화암수록이 1등급으로 분류한 매화, 국화, 대나무는 꼭 심고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일감이 많아지는 감나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배롱나무도 심되 운수를 꼬이게 만드는 능소화나 이별의 아픔을 가져다주는 버드나무는 심지 않는 것이 건강과 운수에 도움이 되는 풍수조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이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풍수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 제1단계 학지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